관절 통증을 잡고 연골 소비 기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차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뭐지? 한의학에서는 무릎의 등풍을 다스리면 관절 통증도 개선이 되고 관절염도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릎의 등풍을 다스리고 연골의 소비 기한을 늘리는 차는 바로 부초차입니다. 부초? 부초차? 부초가 뭐예요? 부추는 알아도. 부추는 있지. 그 부초는 있지만 부초는 또 뭐예요? 부초는 뭐야? 그렇죠. 부초차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 부초. 오. 부추를 그래서 부초. 차로 먹어요? 그리고 저러고 어떻게 차를 먹어요? 그러게. 저것도 뭐 볶나? 예로부터 부추는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추 삶은 물을 자주 먹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염증과 같은 나쁜 독소를 없애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액체 형태로 이렇게 끓여서 섭취를 하게 되면요. 위를 따뜻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위 점막의 자극이 덜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추 안에 있는 염증과 독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부추를 차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추에는 염증 억제 성분인 이황화 알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체내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연골 조직이 손상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 부추가 이게 한약재인 건 그러니까. 처음 알았고 부추를 어떻게 차로 만드는지 제가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무릎 통증 잡고 또 연골 소비 기한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부초차 정희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현장을 찾아 나서는 오영실 리포터. 오늘은 무릎의 풍을 다스리고 연골의 소비 기한을 늘려주는 부초차 만드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먼저 부추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4cm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둡니다. 센 불로 프라이팬에 달군 후에요. 부추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타지 않고 눌지 않기 위해서 골고루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10분 정도 볶아준 후에 잠시 소쿠리에 꺼내서 식힌 다음에 다시 덮게 됩니다. 정성이 좀 들어가네. 집에서 아마 녹차를 만들 때 이파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하나요? 맞습니다. 네네. 녹차를 실제로 말릴 때는 이렇게 덮어주는 형식으로 말려주기도 합니다. 요즘 살림하시는 분들은 또 건조기도 집에 있던데 네. 그런 걸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조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찻집에서 파는 차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이런 거는 그러면 그냥 실온에 둬도 될까요? 냉장고에 넣어둬야 될까요? 이것은 실온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음. 덮은 부추를 감초와 함께 우려내면 되는데요. 물의 양은 1리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시고요. 감초의 경우에는 1g. 그래서 보통 감초는 시중에서 많이 말려져 있는 것을 사실 수 있는데요. 요 말린 거에 반쪽 정도를 하시면 딱 1g이 됩니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요 말린 걸 기준으로 해서 밥숟가락, 3숟가락 정도가 바로 5g이 됩니다. 그래서 감초 1g과 부추 5g을 함께 우려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확 우러난다. 이 향이 여기까지 나요. 부추 향이. 맛있는 양, 맛있는 양. 자, 저희가 다 함께 한번 맛을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드셔보시죠. 드시지요? 네. 향도 좋아요. 나는 부추 향이 너무 세면 냄새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향긋하네요. 그냥 보리차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조금 단 게 감초 때문에 좀 단 거죠. 마지막에 다네. 네, 달아요. 마지막에 끝에가- 감초가 확 달아오르네. 네. 감초는 부추와 마찬가지로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조절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특히 감초의 주요 성분이
글리시리진인데요. 이 성분은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감소시켜서 항염증 효과를 내고요.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추의 살짝 쓴맛과 그리고 살짝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맛을 조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부초차를 먹을 때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부추 성분 중에 황 성분이 있고 또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혈액순환을 갑자기 개선시키면서 저혈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부정맥이나 저혈압 부작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추를 하루에 한 움큼 정도, 양으로는 70g을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연골 소비 기한 늘리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스텝입니다. 평소에 이것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죠. 연골 소비 기한 늘리는 법, 5대 성분을 채워라. 우리 의원님 뭐 영양 성분은 잘 알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무기질, 뭐 비타민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연골 5대 성분은 어떤 거예요? 네, 연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5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염, 케라탄 황산, 피브로넥틴입니다. 좀 생소한 성분도 있으실 텐데 이 5가지 성분이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모두 갖추어야만 관절 건강을 지키고 연골의 소비 기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연골의 이 핵심 성분은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 5가지를 어떻게 내가 다 챙겨서 얼만큼을 먹여야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어떻게 좀 이런 필수 성분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연골의 5대 성분을 손쉽게 채우고 연골 소비 기한을 늘리는 법, 바로 이겁니다. 난각막 가수 분해물. 네. 난각이면 이게 달걀 껍데기잖아요. 그렇다면 난각막은 달걀 껍데기의 그 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난각막이요. 이 난각막은 방금 얘기했듯이요. 이 달걀 흰자와 그 껍데기 사이에 있는 투명한 막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요 막. 요 막을 얘기하고요. 이걸 영어로 Natural Eggshell Membrane 그래갖고 nem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우리 왜 삶은 달걀 먹으면 그 약간 그 질긴 막 같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그게 그 난각막이었네요. 네, 이 난각막이 질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난각막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면요. 섬유질과 단백질로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길 정도로 촘촘한 난각막은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줘서요. 달걀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탄성이 강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달걀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달걀에 붙은 그 난각막 이거 같이 먹는 게 우리 연골 건강에 더 좋은 겁니까? 사실 난각막은 분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섭취하셔도 체내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각막을 효소로 가수 분해해서 체내 흡수율을 높인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난각막 가수 분해물입니다. 이 난각막 가수 분해물은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기도 합니다. 난각막 가수 분해물 속에는 그 연골의 5대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체의 연골 성분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연골의 5대 핵심 성분인 콜라겐, 콘드로이친 황산염, 히알루론산, 케라탄 황산, 파이브로넥틴과 같은 연골의 5대 핵심 성분은 난각막에도 동일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연골에 필요한 성분이긴 한데 사실 하나 정도 좀 모자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5가지 성분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연골 세포의 합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5가지가 모두 채워져 있는 연골은 빈틈없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골 성분이 부족해져서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유, 부서지네, 무너져. 연골세포 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외부 충격에 쉽게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저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니까 5대 성분이 다 갖추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각막이 연골 성분이랑 같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원래부터 난각막이 연골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쓰였었나요? 네, 난각막은 아시아 국가에서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상처 치료를 하기 위한 천연 붕대로 이용을 해왔는데요. 난각막은 독성이 없고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이 우수합니다. 이 연골세포의 생존과 조직 재생을 돕는데 효과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